블록체인 암호화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블록체인 간의 상호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코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코드로 짜여져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코드를 짠 프로그램이 다를 경우 상호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체인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블록체인을 운영할 때 검증자 풀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중 하나인 보안성을 위해서는 거래를 검증하는 검증자가 많아야 합니다. 광범위한 검증자 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신생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사내 서버 비슷한 이상한 블록체인을 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은 레이어 0을 구축해두고 레이어 1 메인 블록체인들의 검증자 풀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문제 1과 문제 2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한번 비유해볼까요? 레이어 0을 땅으로 생각하고 레이어 1을 백화점 건물이라 생각하고 D앱들을 입점해 있는 브랜드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백화점 건물을 만들려면 먼저 땅을 사고 땅의 메인 하수도관이나 전기선, 인터넷선 등을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폴카닷은 먼저 땅 공사를 엄청나게 하여 기반이 닦인 땅을 만들어 둡니다. 이런 땅 공사가 완료된 곳이 릴레이 체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백화점 건물들을 세울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이런 백화점 건물들이 파라체인입니다. 파라체인에서는 각각 브랜드샵들을 입점시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브랜드샵들이 D앱입니다. 폴카닷은 이런 릴레이 체인, 파라체인, D앱들을 모두 포괄하는 생태계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릴레이 체인은 레이어 0 단계로 POS 지분 증명으로 파라체인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검증합니다. 여기에서 거래 전체를 검증하고 저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더리움의 샤딩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헤드 부분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며 보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라체인에서는 레이어 1의 단계로 스스로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파라체인의 거래들이 릴레이 체인에서 검증이 되고 나면 파라체인 내에서 독립적인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최종 검증만을 뺀 메인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라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들로 실행되는 D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체인 내의 프로젝트끼리 호환성뿐만 아니라 다른 메인넷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의 상호 연결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른 메인넷 체인과 연결시켜주는 체인을 브릿지 체인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체인의 경우에는 직접 상호 호환은 아닌 랩핑된 토큰의 개념입니다. 이런 폴카닷의 장점으로는 보안성과 인터체인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안성의 경우 신규 블록체인을 만드는 개발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토큰을 발행하는 레이어 1 플랫폼 메인넷을 만들고 싶은데 검증자 풀을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폴카닷 파라체인이 되어서 폴카닷 릴레이 체인에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폴카닷의 많은 검증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보안성도 높이고 개발의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폴카닷에서는 개발 SDK를 제공하여 폴카닷 체인 맞춤 개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체인 상호 호환성을 알아볼까요? 릴레이 체인을 사용한다는 건 보안성의 혜택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릴레이 체인을 통해서 파라체인들 간의 상호 호환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체인의 A 프로젝트에서 오라클로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파라체인의 B 데이터가 공유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프로젝트에서 오늘의 쌀 가격 데이터를 오라클로 온체인 데이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B에서 쌀 가격을 이용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B에서 A의 쌀 가격 데이터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체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호환성이 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생태계 자체의 역량이 커지게 됩니다. 폴카닷은 이 파라체인 장소를 100개 한정판으로 빌려줍니다. 아까 예를 다시 보면 폴카닷이 기반을 닦아놓은 땅에 딱 100개의 백화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규 프로젝트 개발팀 입장에서는 폴카닷 파라체인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더 많은 돈을 주고 투표를 통해서 경매 자리를 따내면 됩니다. 더 많은 폴카닷을 예치할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얻고 파라체인 한 자리를 따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개발진이 자체적인 돈으로 파라체인 경매를 따내기 어려울 경우 폴카닷 홀더들의 폴카닷 토큰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의 폴카닷 토큰을 예치해주면 본인들이 경매에서 이길 경우 본인 프로젝트의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크라우드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라체인 옥션의 크라우드론 현황입니다. 현재 4개의 프로젝트가 경매에서 승리했고 지금 5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감이 3일 남았고 가장 많은 예치를 따낸 프로젝트가 5번째 경매의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홀더들의 경우에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폴카닷을 빌려주고 새로운 토큰의 에어드랍까지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파라체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한 폴카닷 토큰의 락업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폴카닷을 군대 보낸다고 하더군요. 폴카닷 토큰의 티커는 DOT-입니다. 폴카닷 토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POS 검증 참여의 담보로 스테이킹을 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론을 예치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매에 참여하고 새로운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능으로 투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폴카닷의 시총은 약 300억 달러로 시가총액 순위 9위입니다. 참고로 8위가 리플이고 10위가 루나, 11위가 도지, 12위가 아발란체 순입니다. 이미 시총 9위까지 오른 코인의 근본력을 따지는 것도 사실 우스운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이나 해보면 크고 작은 펀딩을 통해서 총 11차례에 걸쳐 2억 9,3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투자사로는 AU21, 판테라, 폴리체인 등이 있습니다. 폴카닷의 창업자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였던 게빈 우드입니다. 게빈 우드는 이더리움의 개발 언어인 솔리디티 개발에 참여하였고 2016년 이더리움을 나와서 폴카닷을 창업했습니다. 우선 파라체인 아이디어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파라체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폴카닷을 예치해야 하고 그만큼 폴카닷이 자동 락업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 토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파라체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폴카닷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폴카닷의 핵심 비전은 레이어 1 플랫폼 더하기 인터체인입니다. 여기서 사실 두 가지 비전 모두에 좀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레이어 1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검증을 직접 하지 않을 경우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거래 정보의 보안인데 그 보안을 바탕으로 D앱을 생산해내는 것이 레이어 1 플랫폼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런데 레이어 1이 검증을 직접 하지 않을 경우 D앱의 경우에는 그냥 검증을 직접 하는 이더리움, BSC, 루나, 아발란체 같은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카닷의 릴레이 체인의 보안을 맡기는 레이어 1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과연 아주 많이 활성화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의 경우 레이어 1 플랫폼들의 자체 브릿지와 경쟁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더리움, 아발란체, 루나, BSC 등 모두 자체 전용 브릿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브릿지의 핵심 역할은 이더리움의 자산을 빼오는 것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전체 알트 자산의 70% 이상을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체인들끼리 브릿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통하는 브릿지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레이어 1 체인들이 필요한 것은 이더리움 브릿지이고 이건 이미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고 굳이 폴카닷의 인터체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